이 그림은 가난의 대물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을 차에 태워서 인생 트랙을 달리게 만들어요. 출발과 함께 저만치 앞서 나가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부모는 오히려 자식에게 자신들까지 끌고 가도록 짐을 지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 트랙의 뒤편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 됐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부모처럼 가난하게 살게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은 힘들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녀에게만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라는 것이 조사 결과로도 확인이 됐어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OECD 회원국의 빈곤 탈출률을 조사했는데요. 유럽의 선진국인 덴마크, 헝가리, 체코,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빈곤 탈출률이 80% 이상으로 스스로 열심히만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빈곤 탈출률은 19.5%로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20%가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된 거예요. 부모가 잘 살면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가요. 이렇게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자녀는 더 좋은 직업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의 76%가 부모 소득이 월 922만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스카이 대학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돈 많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죠. 부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부자가 되는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부잣집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다니며 낭만도 즐기고 여유롭게 보내도 탄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가난하면 그만큼 출발에서부터 뒤로 처지고 낭만, 여유 이런 거 찾을 틈이 없이 더 악착같이 노력해도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아요. 웬만큼의 노력으로는 가난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걸까요? 모든 질병이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듯 마찬가지로 가난도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요. 자라면서 같은 식단을 먹게 되고 같은 환경에서 생활해요. 그렇다 보니 부모가 암이면 자녀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자녀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부모는 가난 마인드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만들어요. 매일 부부가 하는 얘기가 돈 걱정이고 또 돈 때문에 자주 싸워요. 돈 때문에 집안이 편할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 벌기는 힘들다. 돈이 없어서 안 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듣다 보니 돈은 힘들고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고난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 자녀들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커가면서 자꾸 잃어버려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라. 넌 커서 공무원 되라. 여자는 학교 선생이 최고다. 돈을 버는 방법으로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삶의 목표의 최대치가 안정적인 직장이 되고 특히 공무원이 되려고 씨름하며 다른 가능성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부자의 자녀는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자기도 당연히 부자로 잘 살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라요. 어려서부터 일상에서 자본의 중요성과 돈이 돈을 버는 투자의 원리와 습관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크는 거죠. 이런 습관이 배이면 돈을 대하는 사고 자체가 달라져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A는 매일 커피를 마셔요. 다행히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한 A는 매일 아침에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들고 출근해요.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이 정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부잣집에서 자란 B도 커피를 좋아해요. 매일 아침 커피가 없으면 안 되는 B는 50만원짜리 커피 머신기를 사서 직접 내린 커피를 들고 출근을 해요. A는 5,000원이면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커피를 B가 왜 50만원이나 들이는 사치를 부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지 씀씀이가 해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B의 생각은 달라요. 매일같이 5,000원짜리 커피를 한 달간 먹으면 15만원, 반년만 먹어도 90만원이에요.
재료비를 빼더라도 몇 개월이면 사 먹는 것보다 이득이고 1년, 2년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는 걸 알고 있어요. 이처럼 A가 소확행을 누리며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마인드로 사고하는 것이 일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한번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그만큼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부모님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들은 대학에 보내야지, 기죽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먹을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덜 하면서 열심히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는 중에 자식들 머릿속에는 가난 마인드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식들 키우느라 내 노후는 제대로 못 챙긴 부모님들이 대부분이란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자기 대학까지 보내느라 힘겹게 사신 걸 아는 자녀는 취직하고서 일정액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려요. 한 달에 300 정도 월급 받아서 월세에 자동차 할부, 보험비, 핸드폰비, 식비에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려니 저축할 돈이 없어요. 늘 빠듯한 형편에 앞날을 생각하면 미래가 깜깜한 느낌이에요. 주변의 친구들 중에는 비싼 아파트 가격과 자녀 양육 문제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행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빠듯한 형편이라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 학원비 마련하려고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요. 또 새로운 가난의 대물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려 해서는 절대 부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자들보다 더 좋은 학원을 보낼 수 있나요? 더 좋은 선생님을 붙여줄 수 있나요? 더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돼요. 부자처럼 생각하는 부자의 마인드를 자녀에게 심어줘야 해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50만원짜리 커피 머신이 당장은 손해 같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득이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키워야 해요. 그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커피 한 잔을 사도, 핸드폰을 사도, 차를 사도, 집을 사도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죠. 더 좋은 걸 원할수록 더 큰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건의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게 알면서 부자 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책을 사기보다 TV부터 사요. 돈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배울 시간은 없어도 친구 만날 시간은 많아요. TV나 게임,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써요. 매일 마시는 커피처럼 당장의 작은 행복에 만족해요. 적은 돈을 우습게 여겨요. 필요 없는 물건도 할인한다고 사요. 저축하기보다 자동차를 먼저 사요. 돈이 모이면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을 사요. 체면을 중시하고 거칠애에 신경을 써요. 항상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려고 해요. 수입이 월급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확천금을 꿈꿔요. 그리고선 잘 안되면 팔자 탓, 부모 탓, 남 탓, 세상 탓을 해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가난하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식으로 삶을 바꿔야 하는데 생각나는 게 오직 로또 사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스스로 얼마나 배움을 게을리했는지를 뼈저리게 탓해야 해요.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30년간 극빈층 아이들 201명을 추적 조사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0년 후 대부분은 역시 극빈층의 삶을 이어갔지만 그중 3분의 1 정도는 극빈층에서 탈출했고 이 중 소수는 부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극빈층에서 탈출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해보니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삶의 멘토가 있었어요.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멘토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나 선생님, 목사님 등이 멘토가 되어주었고 그들이 어긋나려 할 때마다 삶의 방향을 잡아줬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가정이 화목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가정이 화목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난한 와중에도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와의 유대가 좋았던 아이들이 커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으며 극빈층의 삶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 긍정적인 성격이었어요. 가난한 환경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자란 아이들이 매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학업이나 성취면에서 모두 더 나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3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지금 가난하더라도 아이에게 가난 마인드를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에는 이자가 붙어요. 아이들에게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가난이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부모님 스스로가 가난한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아이들의 바른 멘토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아이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밝고 긍정적으로 키워야 해요. 그러려면 먼저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야겠죠.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가난한 마인드를 벗어버리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세요. 돈이 없다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시간, 여가 시간, 짜투리 시간 등을 아껴서라도 지금 하는 일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할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부자들의 마인드를 닮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내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랄 때 그때 내 아이들도 가난한 마인드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